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좀 흥미로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조직검사에서는 암 증거가 없다고 나왔는데 법원이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네, 이게 법원 판결 요약이랑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저희가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보험 계약자인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건 배경부터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D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2018년부터 간경화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아, 원래 간이 안 좋으셨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2015년에 A라는 보험사와 보험 계약은 해두신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2022년 11월 검사에서 간에 병변이 발견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 10개월 정도 CT, MRI 추적 검사를 했는데 병변 크기가 계속 커졌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커졌다. 안 좋은 신호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결국 D씨는 작년 2023년 12월 5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사건에 걸린 보험금이 꽤 크다고요? 네, 총 2억 4,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암 사망보험금 이런 걸 다 합쳐서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래서 유가족이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보험사가요? 어떤 소송이죠? 채무 부존재 확연 소송이라고 자기들한테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걸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는 거죠. 완전히 충돌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부딪힌 거죠. 하나는 조직검사 결과, 또 하나는 임상적 진단. 보험사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뭐였나요? 그건 2023년 9월 22일에 나온 간 조직검사 병리 보고서였습니다. 병리의사 아이 선생님이 보고서에 명확하게 썼어요. 간암종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 증거가 없다. 네, 그러니까 보험사는 봐라, 약관의 암확진은 조직검사가 기본인데 거기서 암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우린 돈 못 준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약관만 놓고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조직검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인 겁니다. D씨를 오랫동안 치료해온 주치의 H 선생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주치의는 어떻게 봤는데요? 모든 자료, 그러니까 CT, MRI 영상 변화, 환자 상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2023년 10월 10일에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간세포 암종, 질병 코드 C22.0, 암이라고 진단한 거죠. 조직검사 결과랑은 완전히 반대네요. 네, 정반대였죠. 그럼 주치의는 조직검사 결과를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근거가 더 강력하다고 본 건가요? 무시했다기보다는 그 조직검사 결과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주치의 H 선생님의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조직검사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조직검사 정확도가 100%는 아니거든요. 특히 병변이 작거나 하면 바늘로 찔러서 떼어낸 그 작은 샘플 안에 암세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샘플을 잘못 뗄 수도 있다. 그렇죠. 암세포를 못 찾았다가 암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샘플링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이해됩니다. 그 다음은요?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CT나 MRI 영상 검사에서 거의 10개월 동안 병변 크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커졌다는 거요? 네. 이런 역동적인 변화, 시간에 따른 크기 증가는 악성 종양, 즉 암의 굉장히 강력한 임상적 증거로 본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요? 셋째는 주치의가 단편적인 어떤 검사 결과 하나만 본 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병력, 그간의 영상검사 변화 추이, 그리고 조직검사의 한계점까지 다 고려해서 내린 종합적인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임상적 진단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본 세포 조각이랑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찰된 전체적인 변화 양상,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주치의의 임상적 진단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보험약관에는 조직검사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보험약관, 보통약관 제4조에 숨어있던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예외 조항이요? 어떤 내용인데요? 네, 원칙은 병리학적 진단, 즉 조직검사를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아, 가능하지 않을 때. 네. 그럴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고 있다는 건 증명할 만한 다른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내용이었죠. 가능하지 않을 때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나요? 보험사 주장대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못 찾은 거랑 아예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랑은 다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원은 이 가능하지 않을 때라는 문구를 보험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해석했습니다. 더 넓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했죠? 첫째, 조직검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과학적 현실, 즉 조직검사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아까 말한 샘플링 오류 같은가요? 네네, 그렇죠. 둘째, CT/MRI 영상에서 확인된 종양 크기의 지속적인 증가. 이걸 암이라는 걸 보여주는 매우 유력한 임상적 증거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본 거네요. 맞습니다. 셋째, 주치 H의 종합적인 진단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전문가의 임상적 판단을 신뢰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가능하지 않을 때에 대한 해석은요? 네,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법원은 조직검사를 시도했지만 거기서 명확한 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 후에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검사가 불가능해진 이 상황 자체가 약관에서 말하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도는 했지만 결국 확정적인 진단을 얻지 못한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 때에 포함된다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해석이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원은 이런 해석이 약관규제법 제5조 2항에 나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약관 만든 사람이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네, 모호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보험 계약자인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조직검사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조직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조직검사 결과가 설령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CT나 MRI 영상 같은 다른 강력한 임상적 증거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법원은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다는 걸 이 판결이 보여주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이네요. 둘째는요? 둘째, 주치의의 종합적인 소견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단 근거를 좀 상세하게 기록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약관에 나왔던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이걸 잘 확보해야 합니다. 진단서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기록들까지요? 맞습니다. 셋째, 보험 약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특히 예외 조항을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그 가능하지 않을 때 같은 문구요? 네, 그런 문구가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그런 모호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줄 여지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 판결은 보험사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 하나만 딱 떼서 보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되고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진단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암이냐 아니냐 하는 그 진단 자체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진단 자체는 암으로 명확하게 나왔는데 환자가 받은 치료가 과연 보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암 치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다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아, 그것도 정말 복잡한 문제죠. 치료의 범위 해석 문제. 네, 이건 역시 약관에 쓰인 문구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사이에서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